심시 상실이 됐느냐, 그 어떤 스킨십이 있었냐, 그럼 성관계가 있었냐, 합의하에 성관계와 스킨십이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면 당사자는 상당히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강한 사건이긴 한데요. 마약을 이용한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되었는데 그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졸피뎀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심시상시 상태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사건의 범행이 있었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며칠 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마약이 있는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잘 방어가 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 마약까지 있고 강제추행도 있고 강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잘 막아진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일인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점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난 건지, 이 당사자분도 어떠한 억울한 점은 없는지, 실제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그렇다면 마약이 있었을 때 혹시 합의하에 성관계한 건 아닌가? 합의하에 관련된 스킨십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까지 발전을 했고 이런 점이 어떠한 시점별로 부각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고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마약, 강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해당 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기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검출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모발에 있어서 이제 졸피뎀이라고 하는 마약관리법 위반 향정이 검출이 됐는데 피의자는 1차적으로 내가 처방받았던 약이 맞는데 이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나는 이런 약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내 모발 성분에서 내 몸속에서 이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따라서 당신이 준 약에 복용된 것이다 라고 첨예하게 다퉜던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가장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심시상실이 됐느냐, 그 어떤 스킨십이 있었냐, 그럼 성관계가 있었냐, 합의하에 성관계와 스킨십이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면 당사자는 상당히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사실 어떠한 약을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당사자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그 내용이 알의 모양이 일치하느냐, 어떤 성분이었냐, 무슨 색깔이었냐, 약을 꺼내서 피해자에게 줄 때 피해자는 그 약의 크기와 내용과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사자가 그와 같은 약을 상대방에게 교부를 했을 때 그 약이 피해자분이 어떻게 생겼나요? 그와 같은 약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크기였고 어떤 색깔, 모양, 형태, 무게가 어느 정도 됐었냐. 더 구체적으로 나갔을 때는 약을 한 개 먹었다. 그럼 이와 같은 형태를 한 개 먹었다면 단 몇 그램짜리였다. 전날 밤 10시에 복용을 했다고 하면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두 사람이 깨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까지 이어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심실상실로 이어졌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약의 효과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고소인이 술까지 마셨고 과연 그 약을 복용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약이 지니고 있는 효과가 이미 넘어섰을 것이다. 상대방이 진술하는 내용과 앞뒤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은 일부가 맞지가 않다. 상대방의 주장과 같은 졸피뎀이었다면 그 약의 효과가 통상적인 선생님이 진술하는 것과 그 효가 지속 시간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상대방은 의식이 과연 존재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정황 증거를 매우 세밀하게 몇 시 몇 분 어떻게 대화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어떠한 카카오톡, 문자,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향후 전후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묘사했던 설명했던 내용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고소인께서는 내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상대방이 그와 같은 내용을 결국에는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화하고 행동하고 내용이 있었을 때 약효 지속시간과 통화 내용과 행동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고소인은 결코 심실상실에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그 성관계에 있었을 때는 결국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단순히 그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았는지, 그와 상대방이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그 나는 어떠한 반응을 했고 그 뒤에 뭘 먹었고 같이 이동을 했고 특히 그 성관계 당시에
어떠한 체위가 있어서 모든 디테일한 내용들을 저희가 내용을 한 다음에 모든 정황 증거에 대해 결국에는 저희가 입증을 해내면서 상대방이 결국 당시에 의식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냈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 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성공 사례에 해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클럽을 비롯해서 텔레그램 등 너무나도 마약을 구하기 쉬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고 이성관계에 있어서 마약과 성범죄가 복합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 경험이 없다면 어디에 쟁점이 있는지, 이 마약은 어디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건지, 이와 같은 성관계와 준강제추행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입증을 하고 입증 방법과 입증 계획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수많은 경험과 풍부한 사건이 없었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마약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그 쟁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풍부한 관련된 수사 경험과 성공 사례가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님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A파트로 연락 주시면 저희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